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턴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 포스코홀딩스 오늘 좀 살펴볼 거고, 일단은 이 포스코홀딩스가 중요한 자리에 봉착해 있는 건 맞지만 사실 뭐 주가 변동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0.16%, 30만 원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가 뭐 30만 원에 진짜 뭐 목숨 걸고서 좀 이렇게 지켜내야 한다. 주가 방어돼야 된다. 여기 깨지면 진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 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렇게 여기죠, 여기. 네, 이 자리. 이 박스 안에서 뭐 이렇게 약간 수렴 나오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고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이 정고점을 뚫어낼 만한 어떠한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섹터에 대한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추세는 지켜지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의 뭐 차트 분석 딱히 뭐 할 건 없습니다. 뭐 차트가 움직여야 분석을 하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포스코홀딩스 영상 많이 올려놓은 거 아직까지도 제 예상 범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포스코홀딩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제가 PPT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의 시장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열심히 자료 조사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많은 분들이 얘 철강주잖아, 2차 전지는 아직 적자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시점이 아니라 2026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단기 급등을 이야기하는 콘텐츠도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왜 이 포스코홀딩스를 이렇게까지 저렴하게 저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정말 적절한지 구조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현재 주가와 이제 실제 구조, 먼저 여기를 좀 살펴볼 건데,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PBR 기준으로 약 0.35배 수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을 100이라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지금 이 회사를 35 정도의 가치로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시장이 이렇게까지 평가를 깎을 때는 앞으로 더 나빠질 거다라고 믿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구조는 정말 무너지고 있는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포스코 4대 사업 분석.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야 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을 직접 만들고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주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지주회사. 쉽게 말하면 포스코그룹 전체를 통째로 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분석할 때 철강만 보면 안 되고 2차 전지만 봐도 안 됩니다. 자회사에 대한 구조를 모르면 이 종목은 절대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전히 최강 현금줄.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철강입니다, 여러분. 철강. 철강은 포스코홀딩스 실적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철강은 끝물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철강 산업은 성장에 대한 산업이 아니라 수익 구조 산업입니다.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니라 마진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개념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스프레드입니다, 여러분. 스프레드는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의 차이, 즉 마진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판매 가격도 결국 내려가고는 있지만 원재료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팔아서 남기는 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중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2026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파트죠. 두 번째 축, 에너지 소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너지 소재.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지금까지 이 종목이 욕을 처먹었던 이유는 명확해요. 투자만 하고 돈을 못 벌어온다.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판단은 과거 기준입니다, 여러분. 과거, 지금이 아니죠. 근데 왜 하필 다들 2026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리튬에 대한 가격이에요. 리튬. 2024년부터 25년은 리튬 가격이 너무 빠지면서 전 세계의 배터리 업체들이 다 같이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급 과잉은 결국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그리고 두 번째는 ESS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극재, 음극재, 수요의 동반 증가. 그리고 네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의 흑자 전환.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시점이 바로 언제다? 24년도 아니고 25년도 아닙니다. 바로 2026년입니다. 시장은 보통 결과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신뢰가 생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는 언제 움직인다? 항상 그 전에 선반영이 되죠.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포스코는 리튬을 사서 쓰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죠? 직접 생산을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튬 가격이 오를 때 대부분의 회사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원가 부담. 근데 포스코는 매출과 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날 때 포스코 그룹 전체가 같이 레버리지를 받게 되는 거죠. 전기차보다 중요한 이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배터리는 전기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실제로는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시장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경기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반면에 ESS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인프라입니다. 즉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시장이고 수요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ESS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가파르게 커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산업이 아니라 각국의 정부에 대한 정책이 이미 확정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력망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아니면 에너지의 자립, 탄소 감축, 이런 것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려면 ESS는 필수다. 그리고 이 ESS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바로 배터리의 소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이 문제가 아니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소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조건 같이 수익성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이 소재를 한두 개가 아니라 밸류체인의 전체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 배터리 회사와 포스코 그룹의 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적자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적자 탈출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변화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흑자 전환은 단순히 숫자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이 끝났다는 의미죠. 투자 초기에는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해요. 중요한 건 어느 시점부터 레버리지가 걸리느냐인데, 그 시점이 바로 2025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로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LNG, 가스전, 발전 사업. 솔직히 말해서 이 파트는 좀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게 뭐냐? 현금에 대한 흐름이다. 현금 흐름. 왜냐면 지주회사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광양 LNG 터미널, 아니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해외 가스전,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의 공통점은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포스코홀딩스의 입장에서는 이 철강이 흔들릴 때 2차 전지가 투자 구간일 때 버텨주는 기둥 역할을 한다. 이게 없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업황에서 지주회사의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흔들렸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악재라고 한다면 이제 솔직하게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가야죠. 네 번째, 건설에 대한 부문입니다. 포스코 ENC. 신안산선 사고 분명히 악재였고, 그리고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이 또 굉장히 불안해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투자에서 항상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미 알려진 악재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터질 악재에 대해서의 구별을 확실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신한산선 사고는 이미 시장에 다 알려졌고 주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가 비용 규모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고요. 26년도부터는 이 비용이 실적에서 빠집니다. 즉 악재는 과거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의 진짜 미래입니다. 여러분, 파이넥스. 네, 그리고 수소 환원 제철. 탄소 규제가 강화될수록 철강 회사들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는 이미 기술을 갖고 있죠. 규제는 비용이 아니라 진입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당장 실적에 안 잡혀도 밸류에이션의 바닥을 계속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포스코홀딩스는 단기 테마주가 아닙니다. 철강은 여전히 돈을 벌고 있고요. 2차 전지는 26년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에너지는 현금을 만들고 있고, 건설 악재는 정리에 대한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구조 대비 더 저평가되고 있다. 시장이 비관할 때 구조를 보는 게 진짜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트헌터가 포스코홀딩스를 보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코홀딩스 전부 다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 PPT 만들면서 자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전부 다 받아가 보시려면 제가 브리핑 드리고 있는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기에 전부 다 파일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이시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영상처럼 링크 딸깍 누르고 전송 딸깍 누르면 소통방 전부 다 당연히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특히나 내가 뭐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은 나도 뭐 PPT 파일, 지금 오늘은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LNF라든지 뭐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전부 다 파일 올려놨으니까 그냥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이 단타 검색기입니다. 단타 검색기고 여러분들이 어제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는 수익은 3%에서 8%, 승률은 92%쯤 나오고 있고요. 알고리즘이랑 로직 전부 다 제가 입혀 놓은 거니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은 오늘 사서 내일 갖다 팔면 되는 겁니다. 3% 수익 나면 여러분들 모닝 커피 한 잔, 8% 수익 나면 저녁에 치킨 한 마리, 그냥 딱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즐길 수 있는 정도로만 하셔가지고 승률도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편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타 검색기, 그리고 PPT 파일, 자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매매 타점 전부 다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링크 누르신 다음에 전송만 딸깍 눌러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